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39-2강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39-2강의 띠은 볼을 돌리다. 이 몰이라는 표현이 바로 턴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볼을 돌리다의 변형은 바로 volt 또는 이 volts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근 하나로 100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기적의 어근. 오늘의 기적의 어근은 바로 volt, volve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은 턴이나 바로 롤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 어근의 의미는 회전 또는 돌다, 돌리다. 두 번째는 뭐뭐 쪽으로 회전하다, 돌리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영단어 강자 준보 영단어 특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11번째 단어입니다. revolt라는 표현이죠. 이제 re라는 접두는 바로 back,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volt라는 표현은 바로 뭐다?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턴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turn back, 되돌아가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되돌아가다, 되돌아가는 걸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복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revolts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ni라는 표현은 바로 분리, away나 from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뭐뭐로부터 분리,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volts라는 어근은 이 volts의 변형인데요. 바로 turn, 돌아서다가 되는 겁니다. 기본 의미는 배우자로부터 돌아서다, 다시 말해서 이혼 또는 이혼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별거를 하죠. 이 별거를 우리는 영어로 separ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뭐요? 분리되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divorce의 의미가 바로 분리하다, 단절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동의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separate이라는 동사가 있죠. 13번째 단어입니다. advertise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ad라는 접두어는 바로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뭐 쪽으로 의미로 쓰이죠. 그 다음에 advert라는 표현은 바로 턴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ise라는 표현은 바로 동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또는 상품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개념이에요. 관심을 돌리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바로 광고하다 또는 알리다가 되는 겁니다. 동의어로는 publiciz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public이라는 게 뭐예요? 대중을 의미하는 말이죠. 대중들에게 알리는 개념을 우리는 publiciz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고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당연히 advertisement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이거를 약자로 바로 ad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 광고를 우리는 commercial이라는 말을 씁니다. commercial이라는 표현이 바로 상업 광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14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convert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con이라는 접두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고요. 이 vert라는 표현은 바로 뭐다? 바로 turn 또는 change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nvert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바꾸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자신의 의견이나 습관 등을 바꾸는 것을 그냥 바꾸다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종교 등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개종하다 또는 전향하다 또는 개종자, 전향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태나 목적, 시스템 등을 바꾸면 전환시키다 또는 전환되다, 개조하다 또는 개조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명사형은 컨버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조나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단어입니다. convertible이라는 표현입니다. convertible이라는 표현이죠. 이때 con은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vert는 뭡니까? 바꾸는 개념이 돼요. 여기서 IBLE는 바로 형용사 전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형태나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환 가능하다라고 그러죠.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차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컨버터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붕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승용차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16번째 단어입니다. vortex라는 표현이죠. 이 vortex라는 표현이에요. 이 vort라는 표현은 바로 턴인데, 여러분들이 이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전환점 또는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EX는 명사 전묘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여기를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기본 의미는 전환점이나 정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로 꼭지점 또는 정점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로는 apex라는 표현이 있고요. peak 또는 tip 또는 top 또는 summ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7번째 단어입니다. 머리컬이라는 표현이죠. 이 월트의 의미가 뭐라고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 ICAL은 바로 형용사나 명사 전묘가 되겠습니다. 이 머리컬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위로 쭉 올라가다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쭉 내려오는 것이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전환점, 정점에서 방향을 바꿔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우리는 머리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형용사로 쓰이면 정점의 또는 수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반대 표현으로는 horizontal이라는 표현이 바로 수평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horizontal line 그러면 뭐가 돼요? 수평선이 되는 것이죠. horizon이라는 표현이 바로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바로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수직선. 수직선을 vertical이라고 하고 수평선을 horizon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8번째 단어입니다. adverse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ad라는 단어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뭐요? 뭐뭐 쪽으로의 의미로 쓰이죠. 이 verse라는 표현은 바로 turn, change, 바꾸다가 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불리한의 의미로 써요. 어떤 환경에서 이 단어가 불리한의 의미가 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배가 순항하는 것, 이거를 바람 방향으로 가는 걸 순항이라고 하죠. 그런데 turn to 합니다. turn to.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서 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는 방향이 맞바람으로 바뀌어서 항해가 불리해진다는 개념이죠. 항해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환경에서 adverse라는 표현이 바로 불리한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동의어로는 disadvantageous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불리하다, 부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negative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바로 adverse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19번째 단어입니다. adversity라는 표현, adversity. ad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뭐뭐 쪽으로. 이 verse라는 표현은 바로 change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ity는 바로 명사 전묘가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역경, misfortune, difficulty 의미로 쓰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바람 부는 방향이 맞바람으로 바뀌어서 change가 되었다는 얘기죠. 항해가 불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역경을 맞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adversity가 바로 역경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20번째 단어입니다. adversary라는 표현이죠. ad는 전치사 to죠. 대상, 뭐뭐 쪽으로 의미로 쓰이고요. verse는 역시 바꾸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ry는 그냥 명사 전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지에서 적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여태까지 동지였다가 적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을 우리는 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전투 현장에서 쓰이면 적, 바로 enemy 의미로 써요. 적수의 의미로 쓰이고요. 시합이나 언쟁 등의 적을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하죠. 바로 opponent이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존버의 영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